206쪽에 이제 제4절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2번 재개발도 조합이 있고요. 다음에 3번 재건축에도 조합이 있는데 성격이 다르다고요. 보시죠. 요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앞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아까 정오의 깡충이었죠. 과반 100명이면 지금 100명 중에 51명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아래 표로 보시죠. 굵은 1번 정비사업 조합 이제 전체 요약한 표가 다시 있고, 이제 그 중에 원칙적 시행자 때문에 그걸 넣은 건데, 두 번째 표요. 재개발에서 조합을 만들려면 그 재개발 해당 지역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재건축에서요, 조합을 만들려면 재건축 각 동마다 과반 동의는 받아야 되고, 총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재건축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그 옆에 동네까지 같이 묶어서 하겠다고요. 이제 거기는 이제 주택단지로 정해진 게 아니라 뭐 단독주택들이 쭉 있는 곳까지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있으면, 재건축인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주택단지 밖이라고요. 밖에서는 그쪽에서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요, 뭐라고 말은 복잡하지만 제일 아래줄로 가면 7번 보시죠. 그냥 3만 써놓어도 아시겠죠? 7번이요, 3이요. 4분의 3이요? 7분의 3이요? 4분의 3일 겁니다. 1이요. 2분의 1이요? 7분의 1이요?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그런데 아까 정비사업 전체에서 총수에는 뭐가 없고요? 2분의 1 이상은 없고 2분의 1이 넘어야 된다. 과반이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2분의 1이 있으면 총수가 아닌 거죠. 따라서 총수와 면적 이것을 하나도 볼 필요가 없다고요. 총수 면적 하나도 볼 필요가 없이 여기에 1, 이게 2분의 1인 거죠. 이게 2분의 1이니까 총수예요? 면적이에요? 면적이죠. 총수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3, 1, 3, 3, 3,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총수는, 사람 수는 다 얼마고요? 4분의 3인 거죠. 총수는 4분의 3. 100명 주면 75명 동의는 받아야 된다. 아까 여기에서 정우의 깡충 100명 중에서 51명 동의를 받아서 추진회가 만들어졌죠. 거기에서 이게 100명이라고 따지면 100명 중에 75명이니까 24명 동의를 더 받아야 된다. 그 정도의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셋셋셋은 끝났죠? 셋셋셋은 끝났고요. 셋셋셋가 됐나요? 남은 건 뭐예요? 하나, 셋, 둘이죠. 뭐 이거 순서 바꾸면 하나, 둘, 셋이 됩니다. 하나, 둘, 셋인데 여기가 지금 어디였어요? 주택단지가 아닌 주택단지 밖이죠. 주택단지 밖에서는 쪽수 3, 면적가 2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단지 밖에 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박삼돌씨라고요. 쎄쎄쎄 하나 둘 셋 박삼돌. 쎄쎄쎄 하나 둘 셋 박삼돌. 박삼돌 둘이죠. 3은 다 아시는 거고요. 아무튼 뭐 외우는 건 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이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총수 4분의 3은 많지만, 여기는 면적 큰 땅 가진 사람 하지만 여기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 갖고 보시자고요. 이 재건축에서, 그러면 지금 재건축에서 얘기하는 요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 사람이 동의 찍으면, 동의서를 쓰면 3군데에 올라가는 겁니다. 문장 읽는 것은, 뭐 그래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207쪽에, 문장형. 동그라미 1번은 아까 보셨던 거였고,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기업권, 주택단지,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 동의와
니은번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재건축 사업에서 유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쪽수는 다 셋 이고 박삼돌이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 지금 동그라미 3번 이 규정이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조합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는 거죠. 이제 현황판이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뭐 1동, 2동, 3동, 4동 해서 그러니까 10동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단지 전체 그러니까 전체의 총수 그다음에 전체의 면적 그러니까 그 목표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동, 2동, 3동 해서 10동까지 다 똑같은 평수라고 보고요. 단지 전체 총수, 단지 전체 면적이 있으면 그러니까 과반, 동마다 과반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3이죠. 그러니까 동마다 얼마는 돼야 되고요. 반은 돼야 되죠. 반은 다 채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총수의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고요. 어느 한쪽에서 여기 나머지는 다 올라섰어도 어느 한쪽에서 안 되면 단지 전체를 재건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중에 101동 307호 아주머님이 동의서를 써주시면 101동에 그래서 101동 307호 주인 아주머니가 동의서를 써주시면 101동 307호 101동에서 한 표 올라가죠. 그리고요. 그다음에 단지 전체에서 한 표 올라가죠. 그리고요. 단지 전체에서 이게 만약에 100제곱미터라고 치면 그러면 단지 전체 면적 중에서 100제곱미터만큼 올라가게 되죠. 한 사람이 101동 307호 분이 동의서를 쓰면 세 군데에 올라가게 된다고요. 근데 105동 203호가 있는데 102동 203호는 50제곱미터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역시 105동 203호 분이 동의서를 쓰면 그러니까 102동이라고 하죠. 102동 203호요. 한 표 올라가죠. 그다음에 단지 전체에서 한 표 올라가죠. 면적에서 50제곱미터만큼 올라가죠. 그렇게 올라가서 다 이 지금 빨간 선에는 빠짐없이 다 도착을 해야 조합으로 갈 수가 있다. 많은 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마다 반은 넘어야 되고 전체 쪽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그냥 이것도 결국은요. 그러니까 셋 하나 둘 셋에서요. 하나와 셋도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재개발은 공적 사업이죠. 공익 사업 쪽 보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만 돼도 밀고 간다고요. 근데 재건축은 민법 성격이 남아 있죠. 사적 성격이 남아 있으니까 민법에서는 더 많은 수의 동의가 필요하죠. 민법에서는 원래 100%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4분의 3만 돼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수는 다 4분의 3이고, 그러니까 면적은, 그러니까 재개발은 3분의 1, 그다음에 재건축은 4분의 3, 죄송합니다.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3, 박삼돌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2번 조합원 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로한다. 그러면 아까 4분의 3, 2분의 1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합원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조합원이라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탁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는 건 초점이 아니고 그래서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강제 가입된다는 거죠.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강제 가입된다. 동그라미 1번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원래 써져 있는 법조문 원문은 정비사업의 조합원 괄호가 쭉 넘어와서 토지 등 소유자 또 괄호 넘어가서 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뭐 법조문이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이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공익사업이니까 뭐 아까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셋이었죠. 그 차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재개발은 공적 조건이니까 강제 가입되고, 그다음에 재건축은 민법적 보니까 동의자만 조합원. 동의하지 않은 사람 거 돈 주고 뺏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장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제 설계도 있죠. 뭐 설계도니까 몇 평짜리 몇 채 만든다. 그러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쪽 와서요. 210쪽에 4장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다음 두 번째 계획, 조합 등에서 설계도를 써내겠죠.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다음 세 번째 계획, 환권 결정하려니까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되죠. 근데 아까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100명,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50명, 건축물 소유자 50명이라고 치죠. 근데 설계도에서 설마 100채를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120채를 짓겠다라고 정할 겁니다. 210쪽에 있는 제1절 분양신청 굵은 1번에 있는 그 그림이요. 그 그림이 옆으로 하나, 둘, 네모가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죠. 6칸입니다. 첫 번째 칸에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칸에 환권, 관리처분 계획,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요. 지금 설계도에서 120채를 짓는다 정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동네 설계도 확정됐습니다. 자, 이제 분양신청 받습니다. 이제 분양신청 절차로 들어갑니다. 조합원에게 알려야죠. 100명에게 알립니다. 100명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신청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조합도 모델하우스 지어요. 그러니까 짓는 게 대부분입니다.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뭐 재개발을 하는데 새 아파트 안 들어가고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고향에 안 보내고 빵에 보낸다. 그러진 않잖아요. 아, 난 싫어. 아, 여기가 아토피 있다고요. 아, 그런데 포르말데이드 퍽퍽 풍기는 새 아파트, 아, 난 싫어.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재개발은 몇 채씩 신청한다. 몇 채를 준다고요? 한 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로 잡아서 그러니까 80명이 한 개씩 신청해서 80개를 신청했고 20명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남은 거예요? 40개가 남은 거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80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양설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아지 개자고 여기는 삼계탕 개자지만 80개 분양설계입니다. 그러면 안 받겠다는 사람들은 돈 줘서 내보내야죠. 이제 새 아파트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종전 거 여기서 이제 감정평가했고요. 돈 줘서 내보내겠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처분계획의 가장 핵심 사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종전,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줄지 분양설계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날짜들을 어떻게 할 거냐? 120일, 30일, 60일, 20일, 90일, 60일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건 이제 분양 신청 과정에 이어지는 절차들이고 숫자에 별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려운 거는 뭐로부터 며칠, 뭐로부터 며칠, 뭐로부터 며칠. 그것들이 복잡한 건데 그거는 좀 내용이 다 꿰지시면 편한 겁니다. 아무튼 짚고는 가시죠. 그 그림 아래, 그러니까 문장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설계도가 확정됐죠. 그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금 몇 채 짓는다고요? 120채. 그래서 며칠이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네. 아무튼요. 그러니까 120일 이내에 다음 각 사항을 토지공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 내역 등 대통령 제안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기역부터 리을까지 이러저러한 것들을 알리고 발표하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분양 신청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지금 분양 신청을 하고 있는 거니까 동그라미 1번의 첫째 줄 뭐가 있는 날부터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뭐가 있은 날부터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설계도가 확정됐으면 그로부터 120일 안에 통지하고 둘째 줄에 통지하고 셋째 줄 끝에 공고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조합장이라고 치죠. 여러분들이 조합원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 이제 확정됐습니다. 이제 모델하우스 저기다 만들 테니까 와서들 구경하시고 신청들 하세요. 여러분에게 통지하는 게 중요해요? 신문에 광고 내는 게 중요해요? 통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광고는 행여라도 통지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 봐서 아니면 그 동네 자랑하려고 광고를 내는 거지 개인에게 다 통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따라서 다음 쪽 오시면 동그라미 2번 위 규정에 따른 분양 신청 기간은 뭐한 날부터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된다. 그 사이에서 정한다. 단 시행자는 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하니까 안전빵으로 45일째 가면 안전하게 분양 신청은 할 수 있다. OX.
천원 물어보면 무조건 X요. 그리고 뭐 물어봤는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45일째 쓰레기밖에 없을 수도 있죠. 조합에서 동그라미 2번 첫째 줄이요. 조합 집행부에서 뭘 길게 봐도 그냥 빨리 끝내. 분양신청기간 가장 짧게 하면 며칠로 정할 수도 있어요. 30일로 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45일째 가면 아무것도 없고 쓰레기 몰아올 수 있던 자리에 쓰레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가야죠. 조합장이 조합 집행부가 정하기를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분양신청 받는 기간을. 그렇게 되고요. 따라서 동그라미 3번 대지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토지등 소유자는 유기정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안에 가야죠. 그게 30일이 될지 40일이 될지 60일이 될지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시행자에게 대지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된다. 굵은 2번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는 분양할지 아닐지가 법적으로 확정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가 된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가구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 뒷내용 빼고요. 기억번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 니은번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 처리한 자, 디귿번 인가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지금 난 안 받을란다. 받을까? 에이 안 받을래. 처리한 사람 애당초 못 받는 사람이요. 애당초 못 받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보셨던 개발법 환지에서도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가는 사람에게 200제곱미터를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서도 이제 사업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90제곱미터 이상이면 한 채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3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 채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3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돈 줘서 내보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 번째 디귿번에 있는 그러니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를 짓고 남은 거 일반 분양을 하니까 다른 사람도 들어오는 판에 여기 있는 30제곱미터 가진 사람 몇 명이 모이면 돼요? 3명이 모이면 되죠. 3명이 모이면 90제곱미터만큼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 한 채를 신청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한 집에 한 채 세 집이 같이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 이제 서로 이제 가위바위보 하거나 계란 돌려서 어느 한 집에다 몰아주고 나가든지 아무튼 원가로 받아서 일반 시세에 팔면 커다란 이익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 옛날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을 얼마로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또는 그 밖의 권리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유기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협의기간 종료 후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약간 복잡한 얘기입니다. 네, 다음 순환에 보도록 하시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80개 전체 120개 중에 80개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20명은 나간대 남는 거 40개 이제 일반 분양에서 떼돈을 덤태기를 씌워서 하겠죠. 다음 제2절 관리처분계획 작성 인가가 있습니다. 표를 반복해서 넣었는데요. 굵은 1번 관리처분계획 내용 중에 위에 있는 표는 환지계획 지난주에 보셨던 땅 대신에 땅 개발법의 환지계획 내용이고 아래에 있는 게 두 번째 지금 여기 정비사업의 환권계획 관리처분계획 내용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이제 바꿔서 보도록 하죠. 네. 그림은 이제 아무튼 다 지워졌으니까 잘 놨습니다. 첫 번째 위치요. 위치를 정할 때 즉 종전 상황이 다음과 같다고요. 여기에 A, B, C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세웠고 다음 세 번째 계획 환권 계획을 세우는 거죠. 환권 계획을 세우는데 설계도에서 반듯하게 다 정해져 있죠. 그 중에 A, B, C에게 A에게 이쪽 땅을 주겠다. B에게 이쪽 땅을 주겠다. C에게 이쪽 아파트를 주겠다. 이게 환권계획의 핵심이죠.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 A, B, C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를 준다. 아파트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표에 굵은 선을 저는 더 굵게 있는데 너무 미우니까 얇게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두 번째 표가 옆으로 5칸이죠. 그러면 5번째 칸 빼고
또 제일 윗줄 빼고 이제 그 굵은 선 안을 보시자고요. 관리처분 계획, 환권 계획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거냐고요. 뭔 대수냐고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A, B, C 등등이 있습니다. 전체 100명이 있는 거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각 옛날에 어디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새 토지 건축물 어디를 준다는 거죠. 칠판으로 먼저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A가 여기 101번, 123번, 135번 땅 갖고 있습니다. 101번, 123번, 135번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중에서 A한테는 1블럭에 뭐 몇 번 땅을 준다. B에게는 1, 2, 3, 4, 그러니까 4블럭에 15번 땅을 준다. 그러니까 C에게는 1, 2, 2블럭에 들어서는 아파트 307호를 준다. 그래서 쪽쪽쪽 이게 관리처분 계획의 핵심이죠. 됐다고요.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를 준다. 근데 전체 몇 개를 짓는다고요? 120개. 그러니까 그런데 조합원에게 몇 개를 주고요? 80개. 몇 개가 남았고요? 40개가 남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전체 120개 중에서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몇 개를 주고 80개를 주고 몇 개가 남았고요? 40개가 남은 거죠.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을 소련말로 뭐라고 하냐고요? 소련말이야 소리 내시면 되죠. 다음 쪽 보고 다시 이 표로 오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213쪽에 붉은 2번 분양 설계 뭐 관리처분 계획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목차가 뭐가 잘못됐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뭐가 이렇게 써놨어? 예. 그냥 제일 위에 그러니까 213쪽에 제일 위에 동그라미 굵은 2번 분양 설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1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제일 윗줄이 동그라미 1 분양 설계. 그 아래 동그라미 1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법 규정에 따른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 셋째 줄이 동그라미 1이 아니라 제일 위에 제목을 포함한 세 줄 전체가 동그라미 1이라고요. 그러니까 세 줄 전체가 동그라미 1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분양 설계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그 동그라미 1 분양 설계라는 항목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둘째 줄, 셋째 줄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법 규정에 따른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동그라미 3번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유 권리 명세. 동그라미 4번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뭐 세입자라고 하면 소유권 외유 권리 가운데 하나인 임차권,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분양 대상자 주소 및 성명. 동그라미 6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괄호 분양 예정, 아파트의 동호수가 확정되고 괄호 아직 사업 착수 전이므로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의 가격은 정할 수 없고 사업 완료 후에야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의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7번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처분 방법. 동그라미 7-1, 2, 3, 4 빼고요. 동그라미 8번 정비사업비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분담 시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그 밖의 상이니까 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 8가지 항목이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의 한쪽에 해당하는 걸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필요 없죠. 7번 보시자고요.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이 있죠. 그러니까 종전거 이제 이 세 번째 계획 환권 계획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전부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 가격을 확정해야죠. 그래서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자세히 밝힌 목록과 가격을 확정하고 철거를 해야죠. 그 다음에 환권 자체가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넘겨요? 기타 권리도 넘겨요? 기타 권리도 넘기죠. 그래서 농협에서 5천만 원 빌린 거 있다.
농협에서 그 사람 땅 건물에다가 5천만 원 저당 잡아놨다. 그것도 이제 새 땅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타 권리도 다 써놔야 되죠. 그다음에요. 기타 권리 중에서 자 이제 책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다음 쪽에요. 213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 3, 4 묶으시고요. 213쪽에 동그라미 2, 3, 4 묶으시고 동그라미 2번 분양대상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동그라미 3번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권리 명세 동그라미 4번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평가액이 있죠. 그럼 동그라미 2, 3, 4 묶어보면 그걸 그렇게 써놓고 나면 이게 무슨 소리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니까 소유권이 정해진 그러니까 다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소유권 외의권리가 다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세입자가 있다니까 세입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민법 아직 이제 충분히 깊게 하진 않았었지만 민법 공부를 하실 때 민법에서 그러니까 권리를 나눌 때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권리는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와 임차권 세 가지로 구분한다. OX. 소유권 외의 권리, 임차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임차권은 어디에 들어가요? 소유권 외의 권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이것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임차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차권을 특별히 더 강조해서 써놓은 겁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그 중에서도 임차권. 그 중에서도.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런 공익사업 때 가장 약자가 임차인이죠. 특히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요. 뭐 실제로 있었던 숫자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전에 서울 용산 개발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용산 개발 그때 뭐 이제 아시는 분들 남일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불이 나고 그러니까 5분, 1분,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참여하신 분은 아니지만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 용산의 어느 해당 지역에 그러니까 치맥집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치맥집을 여셨는데 그러니까 권리금 그러니까 2억 주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1억 5천 들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가 지역에서 건물 주인은 보증금을 많이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은행 수입 받을까요? 월세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할까요? 월세를 더 많이 받죠. 그러니까 보증금 2천만 원에 그러니까 월세 그러니까 200만 원, 뭐 20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신 분이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치맥집을 열고 이제 4개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이제 주변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제 전화로 그러니까 치킨들 주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면서 나가래요.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하니까 권리 조건이니까 나가야 되죠. 나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권리금 인정해 주나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 인정해 주나요? 아니죠. 이쪽 건설 회사들이요. 이익 80조요. 80조 이익이 생기는 건설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인테리어 해놓은 거 그거 뜯어내는 철거 비용만 안 받는 것도 감지덕지 생각하시지?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이라고요. 여기다 뭐 했는데 이거 뜯어갖고 이거 어디다 써요? 그냥 쓰레기로 버려야 되잖아요. 철거 비용만 안 받는 것도 감지덕지 생각하시지? 그리고 보증금은 돌려받죠. 그러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계약이 끝나게 됐으니까 월세는 더 이상 안 내도 됩니다. 지금요 3억 5천을 내서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가게 열고 4개월 돼서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얼마 주고 나가라고요? 2천만 원 주고 나가라고요. 나가시겠어요?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요. 근데 법으로는 계속 그거였어요. 보증금 주면 끝.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튼 반대가 엄청 심하시죠. 그래서 가장 약자인 임차인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써놔라.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 저당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 A, B, C 등에게 5천만 원 빌려줬어요. 그냥 등기부에 써져 있잖아요. 그냥 5천만 원 그대로 가서 여기 다 달라붙고 안 갚으면 그래서 경매 집어넣어서 5천만 원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임차권은 그런 갈등들이 심하니까 자세히 써놔라라고 하는 취지로 거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이제 그 앞쪽 표에다 갖다 붙여보면 기타 권리 중에서 임차권, 세입자에 대해서는 잘 써놔라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요. 이 새 토지 건축물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
분양 대상자, 주소 및 성명. 그 다음에 새 토지 건축물, 이 땅 가격, 이 아파트 가격,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의 가격이 정해지나요? 칠판이요. 지금 세 번째 계획을 세우고 그 세 번째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아직 삽도 안 된 곳이잖아요. 거기에 새 아파트 값이 정해져요? 아니죠. 새 아파트 값은 사업이 끝나야 모래값, 기름값, 철분값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업이 끝나야 정해지는 거고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의 뭐라고 하고요? 추산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80개 준다. 80개 뭔 개요? 80개 분양설계인 거죠. 80개 분양설계입니다. 자, 분양설계. 그리고 전체 120개 중에서 40개 따로 빼놨죠. 이제 일반 분양도 하고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40개가 뭐고요? 그러니까 보류지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는 어떻게 되고, 조합원이 내가 조합원으로 보면 내가 언제 얼마를 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적금 부어놓은 거, 개탈 거, 또 은행 대출 받을 거.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조합원 분담, 규모와 시기는 어떻게 된다. 이 사항들이 관리처 공개액에 포함되는 겁니다. 말은 많죠. 말은 많지만 그러니까 시험에서 꼽을 건 딱 2개밖에 없다고요. 종전, 가격은 확정하고 철거를 하는 거죠. 아직 사업하기 전이니까 새 아파트 값은 매겨질 수가 없고 새 아파트 추산액 얼마쯤 될 걸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도가 있고 나면 여기서 뭘 한다고요?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나를 기준으로 한 가격, 그것만 해도 좀 더 어렵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은 많이 붙어 있지만 요 2가지만 구분하시면 된다고요. 이 2가지가 뭐냐면 다시 그러니까 213쪽으로 보시면 213쪽에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분양 설계, 동그라미 2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표시요.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날 기준한 가격 표시요. 가격.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표시요.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이죠. 아직은 가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내용이 되고,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튼 이제 토막토막으로 가도록 하시죠. 뭐 칠판 이제 그 전체 흐름들을 다시 그 그림 그리기는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그러면 굵은 3번 관리처 공개액 수립 기준,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새 토지 건축물을 주게 됩니다. 이 건물 중에는 그러니까 상가도 있고 그러니까 주택도 있고 그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택이 초점이죠. 그래서 주택을 어떻게 주냐? 그러니까 213쪽 제일 아래 굵은 3번 관리처 공개액 수립 기준 가운데 주택 공급 기준. 공익사업이라고요. 몇 채 주는 게 원칙이요? 한 채 주는 게 원칙이죠. 정비법은 그리고 재개발에 다른 것이 얹어져 있는 겁니다. 따로 얘기하지 않으면 재개발을 기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채 주는 게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1번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괄호 한 사람이 10채 갖고 있어도 몇 채를 주고요? 한 채. 동그라미 2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480명 등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한 경우 몇 채만 주고요? 한 채만 주고요. 그러니까 10사람이 한 채 갖고 있어도 한 채를 준다는 거죠. 뭐 동그라미 2번에 480명 등 2명 이상. 근데 이제 가끔 공부하시다 보시면 아주 조신하게, 아주 겸손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법에 써져 있듯이 2명 이상 그러면은 2명 이상이니까 2명 아니면 3명 그렇게 조신하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있었던 숫자 몇 명이요? 480명이 2명 이상이잖아요. 8평짜리 땅 5m, 5m, 25제곱미터에 그래서 480명이 공유를 했습니다. 5m, 5m에 480명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발가락도 못 꽂잖아요. 발톱 깎아서 던져놓고 거기도 내 땅, 거기도 내 땅. 다 소유자면 하나씩 준다더라. 뭐 그런 이제 그 뜬 소문 듣고요.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아무튼 480명이 갖고 있어봤자 몇 채 준다고요? 한 채를 주는 거죠. 한 채 주는 게 원칙. 다음 쪽. 그러니까 굵은 4번 주택 공급 기준에 예외가 있고 그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 규정은 이제 뭐 하나가 이제 요 책 나온 뒤로 그 사이에 또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또 바뀌어서 본 게 있지만 그 바뀐 건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그건 나중에 새 책 나오면 보도록 하시고 요 책대로 가도록 하시죠. 그 책에 지금 몇 칸이 있어요? 5칸이 있죠. 5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환경, 죄송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오래된 달동네는 구기주, 시유지 땅을 사서 자기 땅, 자기 건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몇 채 주는 게 원칙이라고요? 한 채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한 채 더 얹어줄 수 있다. 다음에 재건축이 다르겠죠. 재건축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재건축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칸, 과밀 억제 권역에다가 투기과일지구인 경우. 세 번째 칸, 과밀 억제 권역인데 투기과일지구가 아닌 경우. 네 번째 칸,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밀 억제 권역이 어딘지는 우리 시험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가 있으면,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가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가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그 수도권 중에서, 그러니까 서울 위로 의정부, 아래로 수원, 성남,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이, 그러니까 뭐 이제 인천 포함하는데요. 이만큼이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워낙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바글바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요. 워낙 과밀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억제하겠다.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요. 대학교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학교 세울 수 없다고요. 대학생들 엄청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그러면 서울 위로 의정부, 아래로 수원, 성남, 우리나라 땅 요만큼 뺀 나머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보자고요. 재건축인데,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면, 즉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지역에서는 10채 갖고 있으면 몇 채요? 10채. 5채 갖고 있으면 5채. 소유한 주택수만큼 가져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과밀 억제 권역이면 워낙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라고요. 그것도 그렇지 않아도 재건축 비싸기도 한데 거기서 그 12억짜리 아파트 3개 받았으면 충분한 거죠. 근데 과밀 억제 권역에서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가 아니면 그냥 그 과밀 억제 권역이기만 하면 몇 채까지 주는 거고요. 3채까지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에다가 또 뭐까지 붙어 있으면 투기과일지구까지 붙어 있으면 여기는 투기 잡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몇 채만 주겠다고요? 한 채만 주겠다고요. 근데 뭐 예외, 찌그만 집 지으면 한 채 더 얹어준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째 칸이요. 공적 주체, 국가, 지방이나 토지공사 이런 데는 이미 다 공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죠. 그건 10채 가고 있으면 계속 10채를 가져야 그 다음 일들을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근로자 숙소예요. 대한민국 경제발전위해서 공장, 사무실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집을 뺏어버리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적 주체와 그러니까 근로자 숙소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채 더 얹어준다가 이제 더 붙어 있는 거죠. 문장 보시면, 그러니까 굵은 4번 위 기준에 불구하고, 즉 한 채 준다는 원칙에 불구하고 다음 항목의 경우에는 항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은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0채가 혹시면 10채. 기억번 국가, 지방자산체, 토지주택공사 등 공적 주체는 가져가야 공적활동 계속할 수 있고, 니은번 공무원 근로자를 포함해서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뭐 경제발전 위해서 당연히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가져가야죠. 디귿번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 애당초 10채 가진 사람 10채 받으려고 만들어낸 사업이고 과밀 억제 권역 아닌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는 재건축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한 채는 앞쪽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채를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그 위, 그러니까 74조 1항 5에 따른 괄호 넘어서요.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그러니까 주택, 주거 면적, 주거 전용 면적,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기억번, 단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법 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니은번 전매란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동그라미 3번 설명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도심에 집을 지을 자리가 없죠. 빈 땅이 없다고요.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자.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가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자. 두 번째로는 그동안 너무 큰 평수만 지어왔죠. 이제 식구들 혼자 사람도 많고 2명 살고 그러는데 큰 평수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소형 주택도 많이 짓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분양주택 집을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 다 전세, 그러니까 월세,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값도 그렇게 폭등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찌끔한 집을 짓겠다고 하면 한 채를 더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60제곱미터가 그러니까 18.7평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더 얹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평 언저리 집이요. 그걸 지으면 한 채 더 얹어주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셋째 줄 한 채 더 얹어준다.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중 1주택은 60 이하로 한다. 찌그만 집 지으면 찌그만 집 한 채를 더 얹어준다. 기억번 얘는 둘째 줄 몇 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고요.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고요.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계약 몇 년 단위로 진행이 돼요? 집 전세는요? 보통 2년입니다.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1년짜리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아파트들은 2년이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못 파니까 그러니까 전세 2번 하면 4년은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제일 아랫줄이요. 동그라미 4번. 과밀억제 권역에서 투기과일지구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토지중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칠판요. 과밀억제 권역 바글바글 지역인데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가 아니면 바글바글 지역이니까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라고요. 3채 이하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내용까지도 먼저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5장에 있는 사업시행과 권리 이전은 지금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개발법 환지처분 공고하고 똑같이 비슷한 수준이고 큰 내용 많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래서 도시정비법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막판에 그림을 새로 그리질 못해서 약간 어수선하긴 했습니다만 취지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면 공법에 어지간한 건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5편에 주택법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용어들이 복잡해서 어려운데 4편 건축법은 다 그냥 토막토막상이에요. 그래서 그건 보시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 주 그 시간에 그러니까 건축법, 주택법 그러니까 되는 정도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기본서로 새로 시작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진행되는 만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